그러한 그 체계가 사실 더 일반적인 기고, 그래서 모든 그 세계도 다 설명이 되는데, 방방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구태여 그러니까 거시 세계에서 저런 파동 방식, 복잡한 파동 방식 쓸 필요 없지. 왜냐면 금방 얘기했더니 박찬호가 이제 던지는 상당히 빠른 공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장 자체가 워낙 짧으니까 실제로 이제 파동성을 갖다 거시 세계에서는 파동성을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원자 세계에서는 이 파동적인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도달한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고아의 수소 원자 모형인데, 고아의 수소 원자 모형도 일종의 이 입자의 파동성하고 관계되는데, 전자가 이제 핵 주위를 도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파동으로 보는 그런 관점인데, 그래서 이 계획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슈딩과 방방식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한번 보면 우선 이제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 선카에서 라인이니까 라인 스펙트럼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스펙트럼은 이제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흑제복사 이야기했고, 이제 태양 광선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가시광선 영역 정도고, 그래서 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이잖아요. 연속 모든 파들이 이제 파장이 섞여 있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선 스펙트럼의 가능성은 결국 뭔가면 일단 정해진 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빛을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그 빛이 어떤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냐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게 아니고 연속적인 어떤 파장 분포를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떤 선으로 나타나는 이런 파장만 섞여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의 그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모든 기체도 다 이런 선 스펙트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수소를 갖다가 반속에 넣고 밀폐된 반속에 넣고 전압을 걸어주는 게, 전압을 갖다가 걸어주면은, 자,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은 어디 되는가 하면은 이 전기 에너지에서 이 금속이니까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지. 열전자에 열을 가해가지고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그 열전자, 전자총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건 형광등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 고전압을 불어주면은 이 고전압에 의해서 이제 이 전극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면 전자들이 이제 이 수소 원자들하고 이제 부딪히겠지. 인터랙션 하는데. 자, 인터랙션을 하면은 수소가 이제 움직이고, 그러다가 이제 수소 원자가 이제, 안정된 상태는 그냥 편안한 상태는 그냥 안 움직이기 편한데, 이거 주로 이제 때려 움직이다가 결국 이제 멈춰지게 되는데, 멈춰지면서 결국 남는 에너지를 갖다 외부로 방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파거든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거죠. 자, 이런 메커니즘인데, 이런 기체 방전이라고 하는데, 기체를 갖다가, 기체 방전 해가지고, 디추아지, 기체를 갖다가, 디추아지 시킨다. 그래서 이걸 갖다 스펙트럼 분석하니까, 이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외선 영역, 적외선 영역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발만과 파션, 이런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적인 관점에서 저걸 갖다 설명할 수 없었는데, 뭐냐면, 고전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정부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수소 원자하고 이제 충돌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충돌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전자에서
결국 이제 에너지를 받는 수소들은 굉장히 아주 연속적인 그런 운동 에너지를 가질 거라 그래야지, 속도가.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멈추게 됐을 때 그 남는 에너지 자체가 나오는 게 연속이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고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지금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수소가 있으면 이 수소들이 어떤 이 궤도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궤도로 에너지가 나타내면 이게 가장 낮은 에너지고, 그래서 기저 상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경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에, 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열기 상태고, 전체 합체가 열기 상태고, 이쪽 넘어가면 이제 진공이 되고. 자, 그래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수소가,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수소의 궤도, 이 전자들인데, 전자의 궤도가 연속적이라고 생각했지. 그럼 이것들이 전자 때리면 이제 수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남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래서 이 궤도가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기대를 했는데, 보아 이론이거나 나중에 우리가 원자, 오비탈을 다 화학에서 했다시피 다 정해진 궤도가 있잖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정해진 궤도만 있고 요사이 궤도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저걸 갖다 설명을 못 했는데, 그래서 보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가설을 통해서 이제 저걸 갖다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아가 결국 그 전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원자 모형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이 원자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 톰스 모델을 그래가지고, 이 플러스 전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막혀있는 젤리 모델을 갖다 생각했거든. 원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안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하들이 공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플러스 전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성이니까 플러스 전하가 이제 공포가 되어 있다. 그런 게 이제 톰스 모델이었었는데,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거든. 금박을 갖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 히lum이지. 히lum이 핵인데, 히lum이 핵을 갖다 쏘는 게 지금 알파 입자인데, 알파 입자를 이게 전하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이제 그냥 통과하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휘더라, 이거죠. 이쪽은. 휘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자, 원자는 이 조항에 있는 플러스가 있고, 양쪽에 이 공간이 상당히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자,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대부분인들이 그냥 꺾임없이 그래서 이쪽으로 통과된 것들은 전부 다 꺾임없이 가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휘는 게 존재하더라. 이 휘는 존재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안쪽에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플러스니까 반발돼가지고 휘어졌다. 그런 식으로 도달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더포드의 어떤 그 원자 모형이 있거든. 자, 중앙에 이제 핵이 있고, 플러스 핵이 있고, 중에 전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원자 모형이 있는데, 근데 저 모형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게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하전 입자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전자잖아. 전자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전자니까, 하전 입자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결국 가속 운동이잖아. 그래서 원운동이니까, 이제 속도가 계속 방향이 변하니까, 원운동이 되는데, 원운동은 가속 운동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가속 운동을 갖다가 저리 하면은, 왜 되는가 하면은, 고전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전자기파를 발생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앞에 우리 전자기파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가,
하전 입장을 진동시키는 거니까 진동시키는 가속시키는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기 이제 하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결국 잃게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를 계속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파를 계속 내놓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궤도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원자하고 핵하고 붙여가지고 이제 원자 없어질 거는데 또 고전 전자기 이론에 하면 이제 원자 없어져야 되는 게 있지.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를 계속 내고 전자기파를 계속 내가지고 전자기파를 낸다 하면 에너지를 갖다 잃는다는 거니까 이러니까 안으로 계속 이제 궤도를 갖다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고 뭐 거의 순식간에 충돌해가지고 없어져 보는데 그렇죠. 여전히 이제 이 세계에서는 뭐 존재하지 물질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이 그 보아가 가정을 하기를 자, 뭐 가정하는 게 뭐 간단한 게 있까? 어떤 가정을 했느냐 하면 이 안정궤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아의 가정이 뭐냐면 첫째 안정궤도 존재한다. 자, 안정궤도에서는 전자기파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 해결되냐? 안정한 궤도가 존재하고 그 안정궤도에 있을 때는 전자기파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원자가 존재하게 되니까 문제 없잖아. 자, 그다음 이 안정궤도의 조건이 뭐냐 하면은 안정궤도 조건이 이 가운동량이 양자화된다. 양자화 가능성은 뭐가 하면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 그리고 가운동량은 MBR이니까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니까 전자가 수소 경우에 이제 전자 한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해결한 게고 그래서 MVR이거든. 그래서 이 속도가 V거든요. R 가능성이 이기고 그래서 MVR인데 가운동량인데 가운동이 양자가 되더라. N이고 2파이분의 H와 이러한 N 가능성 이거는 자연수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양자가 되더라. 그래서 저 조건이 만족되는 궤도만 존재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무 궤도가 존재하지 않고 저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가 안전 궤도니까 결과적으로 수소 경우에 이제 이 전자들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에만 존재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궤도 이동할 때. 궤도를 이동할 때 결국 이제 전자기파를 낸다. 그리고 안정궤도에서는 전자기파를 내지 않고 그래서 궤도를 이동할 때 전자기파를 내는데 결과적으로 궤도가 예를 들어 E2, E1에서 에너지가 궤도 에너지가 1에서 2로 이제 일반적으로 할까? I에서 F 궤도로 하면은 그 사이 이게 에너지가 델타 E 차이니까 이게 이제 HF다. 우리가 했다시피 전자기파의 입자성이고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파를 낸다. 그래서 두 궤도의 차이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또 발생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전자기파 흡수할 수도 있고 또 방출할 수도 있고 이랬으니까 왜냐하면 궤도가 높은 궤도에서 여기 있다가 이로 떨어지면은 이걸 방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가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걸 갖다가 흡수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저런 것을 갖다가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간단한 계산 복잡하지 않은데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리는 간단한데 뭐냐면 이런 게죠. 이러한 식이 이제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니까 이것이 이제 원궤도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정기적 힘하고 그 다음에 원심력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건은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4파이 입실은 0분의 1에다가 K라 했잖아.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E 제곱 이것이 R분의 MB 제곱 이 조건 만족이고 오는 동안 이 조건이 만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가능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분의 2제곱. 에너지는 R이잖아요. 그래서 힘은 R 제곱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어주면은, 그 B에 대해서 이걸 이어주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뭐, 해보면 되는데, 맞나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 R분의 2제곱이 나와. 이렇게 나와. 자, 그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보아가, 이 가우동형 양자, MBR,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조건을 여기 열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R 대신에 또 V 대신에 이어주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이 반경이 나오네. 반경하는 것이 이 N제곱 R0. R0 하는 것은 0.53옴스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 궤도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N제곱 R0만 존재하고, 에너지도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고. 자, 이것만 존재한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수소 원자의 전자들이 핵이 있으면 이 궤도로 가지는데, 궤도가 뭐 여러 궤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궤도가 뭐냐? 0.53옴스. 그래서 여기까지가 0.53옴스 R0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궤도가 이게 이제 N 2니까 4R0. 대략 이게 이제 한 2옴스 정도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큰 궤도가 9R0고. 그래서 이게 이제 4.5옴스 정도. 자, 이수 정해진 궤도만 돈데 이상에는 궤도가 없는 게지. 궤도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없는 게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계속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에너지 중립식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 n 이퀄 1일 때가 R0 궤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이 n 이퀄 1 이럴 때 이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 그 다음에 이제 n 이퀄 2 있고 계산하면 되겠지. n 이퀄 3. 그래서 쭉 중간에 아주 조민한데 n 이퀄 무한대 에너지가 0이지. 이게 진공이고. 자, 이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소 원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궤도가 딱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쓴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수소 원자들이 결국 이제 가만히 기계 상태에 존재하는데 안정되니까, 그래서 이어서 전자가 와가지고 전에서 전자가 와가지고 때리니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겠지. 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 올라가지. 뭐 그냥 대통 과정이 뭐잖아. 진공속으로 따라 전자가 H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소의 이온 에너지가 얼마냐? 13.6 일렉트론 볼트. 여기서 여기까지 13.6 일렉트론 볼트 갖다 제공하면 결국 이제 이 마이너스 가는 것은 이제 바인딩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갈 수 있다는데, 그것이 이제 수소가 진공 전자가 궤도가 커져가지고 궤도가 수소 핵을 갖다가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되잖아. 그래서 13.6 일렉트론 볼트를 갖다가 제공하면 수소의 전자는 핵을 탈출해가지고 그 수소는 결국 이온화된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L줄이 이제 이 수소 원자들이 이제 가는데, 결국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것이 여기 같은 게 떨어지고 이쪽 떨어지고 여기 이쪽 떨어지고 이쪽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 되니까 결국적으로 선 스펙트럼밖에 될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N이 1까지 떨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 발막이 하고, 그다음에 올라갔던 것들이 밑까지 떨어지는 걸 갖다가 다른 뭐 어떤 사람 이름 이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위에 또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N이 위에 떨어지는 걸 갖다 발막이, N이 위에 떨어질 때 뭐, N을 삼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그래서 결국 그래 보면 스펙트럼 이쪽 이 사람이 이 발막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배열이고 이런 식으로 이 가시광선이 우리 자외선이고 적외선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저러한 이 보안 모델을 통해서 그 책에 있네. 118페이지 책에 있는데, 라이만 계열이구나. N이 1에 떨어지면서 라이만 계열이고, N이 2까지 떨어지는 게 발마 계열이고, N이 3까지 떨어지는 게 파션이고, N이 4까지 떨어지는 게 브라켓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의 저러한 선 스펙트럼 계열을 이루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설명이 다 되잖아.
왜 선스펙터를 생겼느냐, 여기 설명이 있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의 그 원자 모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수소 원자 선스펙터를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원자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느냐. 안전궤도에 존재한다. 근데 이 안전궤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전궤도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이제 이 가운동량 양자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 수 있어. 자, MVR 하는 것이 이제, N에다가, 그러니까 요걸 H바라고 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H바라고 하는데, 투파이 H인데, 저걸 갖다 우리가 드로이 물질파 개념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 핵이 있고 이제 전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니까 전자는 입자잖아. 입자인데, 이 입자를 갖다가 이제 이런 속도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파동으로 한번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공률 양자로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경이 R이니까 R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속도가 B 같은 경우에 파장하는 것은 뭐냐? MB분의 H니까. MB분의 H다. 자, 그럼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는데, MB 가는 것이 이 람다분의 H다. 됐죠? 그럼 이 조건이 MBR분의 이것이 이제 양자화 조건이 2파이분의 H에서, 여기서 MB 가는 것은, MB 가는 대신에 람다분의 H 이어져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람다분의 H고, R이고, N, 2파이, H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이것이 이제 2파이로 하면 2파이 R이 되고, 람다 이쪽으로 하면 NH, N 람다죠. 그래서 2파이 R이 N 람다를 얻는다. 그래서 2파이 R 하는 것은 뭐 원주지, 원주. 2파이 R 하는 것은 원주니까, 원의 어떤 원주니까. 자, 원주가 이제, 파장이 배수가 된다. 원주가 파장이 배수가 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일종의 그래서 원주가 이제 파장 1일 경우에 이거지. N이 1대 이건데. N이 2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파장이 2배, 원주하는 것이, 이거 원주가 이제 파장 1개인데, 원주가 파장이 2배로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이제 한 파장 자체가 6가지니까, 한 파장 자체가 람다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2파이R, 그래서 원주 자체가 이래 되면, 자, 2파이R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 파가 이래 되니까, 여기 한 파장이니까, 그래서 2람다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파가 돼가지고, 2파이R 하는 것이 람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한 번 더 꺾이면, 결과적으로 파가 여기까지 람다니까. 그래서 2파이R 하는 것이 3람다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개니까. 그래서 파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일종의 원궤도의 뭐 정지파를 하는데, 정상파 또는 정지파 이러는데, 자, 이 정지파 개념이 이제 결국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자, 정지파를 하는 개념을 한번 잠깐 보면은, 줄을 갖다가 이게, 딱, 그러니까 고정식이, 양쪽이 고정식이고, 줄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시키면은, 가장 파장이 작은 게 이런 게, 그래서 이 정지파가 있어요. 정지파가 이제 멈춰지, 파가 이제 이동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동할 수 없죠. 왜? 다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꺾이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거 갖다 기본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배수파고, 그 다음에 또 3배수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쭉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이거하고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파가, 결국 이제 이 파장 자체가, 예를 들어 파장 자체가 L 같으면, 파장이 얼마나?
파장이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요렇게 돼야지 한 파장이니까 2L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람다가 L이지. 이렇게 한 파장이니까 한 파장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결국 3분의 L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2분의 람다니까 결과적으로 람다 하는 것이 이건 하면 2L에다가 1이고 2L에다가 2고 2L에다가 3, 1에다가 쪽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어떤 정집화 개념을 갖다가 여기다가 원기 궤도에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게 흐트러져 보면 이건 이제 완전 궤도가 아니다. 딱 막 닫혔을 때 이런 식으로 닫혔을 때 완전 궤도가 그 조건이 이제 이 투파열이 n 람다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의 정집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사실 앞에 우리가 흑제공사 배웠는데 그때 사용했는데 사실 이걸 갖다 이것이 이제 F0 같으면 이게 이제 뭐 2F0, 뭐 3F0 이런 식으로 이 디스크리트한 그러니까 F0를 배수배만 가능한 그런 것을 뜻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보아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수소의 선스 패턴이 잘 설명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한번 보면은 118페이지에 마지막에 나오는 수소의 선스펙트럼 중에 n = 3에서 n = 1로의 전위에 발생하는 라이만 계열의 선스펙트럼을 가져오는 거라. 그래서 n = 3에서 n = 1로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가 나오니까 그 뒤에 119페이지 보면은 HF가 결국 이제 E3 빼기 E1이니까 E3 빼기 E1이고 그 다음에 F가 람다분의 C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M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래서 E3는 N 대신 3을 잡으면 되고 E1은 N 대신 1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103나노미터 자외선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스펙트럼 중에서 L = 7에서 L = 1호 전위하에 발생하는 발마 계열의 선스펙트럼 파장을 구하라. 그래서 발생하는 빛의 파장은 뭐 앞에서 해놓은 것 똑같이 이제 이 7 빼기 이 2분의 HC가 되니까 380나노미터 보라색깔의 빛이 나온다. 그 다음에 기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를 이온화시켰는데 빛의 최소 파장은 뭐냐? 이온화시켰는데 에너지가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그 13.6 일렉트론 볼트가 HF니까 그래서 HF가 여기 이제 전자기파 에너지니까 13.6 일렉트론 볼트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뭐냐?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파장분을 쓰기 때문에 파장은 람다분의 C니까 람다분의 C 람다를 구하면 자, 그래서 구하면은 9.14나노미터로 엑스레이다. 엑스레이 계통이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중에 라이먼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을 가장 짧은 파장을 구하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들 중에서 기저 상태로 가장 밑 N = 1로 떨어지는 거니까 N = 1로 떨어지는 그러한 원자들이 발생하는 빛이므로 결과적으로 빛의 파장은 그래서 N에서 N이가 이 N에서부터 1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N 빼기 2와